이상현상이 일어나는 정글의 비밀을 알기 위해 오염된 호수를 탐험하고 밤에는 생선구이집을 운영해야 합니다. 와 뭐야 이게?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우와 뭐야 이거? 100% 달성을 위해선 고대 괴물들을 모두 물리치고 가게를 최고 등급까지 올려야 하며 모든 물고기와 곤충 도감을 채워야 합니다. 그 외에도 게임 속 모든 퀘스트를 달성하고 마을 주민들의 호감도 또한 끝까지 올릴 생각입니다. 데이브 더 다이버 정글 DLC 100%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프롤로그 새로운 곳으로 데이브 일행은 초밥집 문을 잠시 닫고 정글로 향했습니다. 보트를 타고 도착한 곳에서 기다리자 차 한 대가 도착했어요. 이름은 림보, 저희를 안내해줄 가이드입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향한 곳은 우타라라는 마을인데요. 고지대에 있는 우타라 마을에는 외지인이 가끔 찾아오지만 모든 주민이 호의적인 건 아니라고 하네요. 베이컨의 조수 문화를 따라 공룡이 떠밀려온 해변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엄청난 크기의 공룡이 있었는데요. 특이하게도 바다 공룡이 호수까지 떠밀려온 상태였습니다. 호수 밑이 바다와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배가 부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그걸 신기하게 구경하는 4차원 조수 문화. 결국 터지면서 어물을 뒤집어 썼는데요. 문화는 그 모습마저 셀카로 남깁니다. 이후 마을의 촌장 파누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근 지진이 발생하고 호수가 오염되며 처음 보는 생물의 사체까지 떠오르는 등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촌장은 미리 거처를 마련해 뒀다며 일단 마을로 갔어요. 뱃멀미가 심했던 반초는 빈속이라 먹을 걸 부탁했고 잠시 후 촌장의 딸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뭘까요 저건? 과연 그쵸? 끔찍하죠? 더 속이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 반초가. 이건 좀 아니다. 맛은 최악, 요리에 일가견이 있는 반초가 이 지역의 재료만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이겠다고 했어요. 준비가 끝나면 촌장을 부르기로 하고 저에게 틸라피아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이 호수는 들어갈 때마다 지형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물고기까지 예민해져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글건이라는 무기를 건네주면서 챕터 1 음식이 맛없는 마을이 시작됐습니다. 촌장은 머물 집을 소개해주고 호수에 들어가려면 갑판을 이용하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첫 호수 다이빙. 정글건은 라이플, 샷건, 저격총, 그물총 이렇게 총 4가지 형태로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은 탄약 상자를 먹으면 4종류의 탄약이 한꺼번에 충전된다는 점이에요. 저기 아래는 굉장히 뿌였네. 굳이 가지 말라고 하지만 굳이 가보겠습니다. 호수 아래쪽은 오염이 너무 심해서 현재 상태로는 내려갈 수 없었고 수초에는 물고기들이 숨어 있다가 가까이 다가가면 갑자기 튀어나와 공격했습니다. 그물총으로 잡았는데 이름은 걷는 맥이었습니다. 부탁한 틸라피아까지 무사히 잡았습니다. 이후 근접 무기인 노를 획득했는데요. 차진 공격을 하면 앞으로 돌진하며 휘두릅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면 다이브 로그가 표시됩니다. 잠수 시간과 깊이, 잡은 물고기 수를 확인할 수 있죠. 암튼 잡아온 물고기를 건네줬습니다. 제가 다이빙하는 동안 민물고기의 흙냄새를 잡아줄 깔라만시를 따왔다고 하네요. 그때 누군가 옵니다. 마을 사람인 것 같죠? 이 냄새는 라시라고 하는군요. 라시. 마을에서 향신료를 파는 라시에게 레몬그라스를 공짜로 얻었습니다. 반초가 요리를 만들면 제가 직접 서빙하는 방식입니다. 오, 꽤나 미담이신데? 항냥냥. 준마탱이겠지 뭐. 뭐 행모새, 원숭이, 꽃, 어이구, 싸다구를 그냥 날려버리네요. 결과는 대만족이었어요. 주민들에게도 요리를 만들어줄 수 있겠냐고 부탁했고 다이빙 중 위험할 때 탈출할 수 있는 코코넛 구조 장비도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저녁에만 영업을 하는 반초 그릴 컨텐츠가 열렸어요. 촌장이 소개해준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바람이 새서 푹 잠들지는 못했습니다. 호수 아래로 내려가지 못한 이유는 독성 물질인 황화수소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화 필터를 받았고 이제 내려가지 못했던 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고대 순항인들은 정화 필터도 없이 깊은 곳까지 내려간 흔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흔적을 조사하고 싶다며 조각품을 찾아와 달라고 합니다. 참고로 정글편에서는 시간이 실시간으로 흐릅니다. 우선 마을부터 둘러보기로 했어요. 나뭇가지를 줍고 도마뱀도 발견했는데요. 가까이 다가가자 도망쳐버립니다. 낮잠을 자고 있는 푸지만 아저씨도 만났고 깔라만시도 직접 채집할 수 있습니다. 어제 반초가 따왔다고 한 깔라만시가 아마 이건가 보네요. 다음 호수로 들어가 일단 보이는 건 전부 주워두기로 했습니다. 노란색 상자
상자에서는 다이빙에 유용한 아이템이 나오고 냄비에서는 식재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걷는 메기와 다시 마주쳤는데요. 한 대 맞자 독댐이 들어왔습니다. 독댐이 들어오네요. 조금 당황했지만 그물총으로 깔끔하게 포획했습니다. 특정 수초와 상호작용하면 산소도 회복할 수 있어요. 작은 물고기에게 그물총을 쐈는데 그물이 통하지 않네요. 오히려 몸에 달라붙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작살총을 3발이나 맞히고 나서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름은 블랙 피라냐였습니다. 오른쪽으로 더 이동하자 검정 카이만이라는 대형 악어가 나타났습니다. 조금 무섭긴 했지만 일단 싸워보기로 했어요. 공격 패턴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먼저 달려들어 모든 공격, 그리고 꼬리를 휘두르는 공격이었어요. 근데 가진 탄약을 전부 써도 도무지 쓰러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작살총으로 상대하다 특정 부위를 맞히면 데미지가 더 들어간다는 걸 알아냈는데요. 문제는 그 부위를 정확히 맞히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야, 꼬리치기 대박 스트. 꼬리 공격을 한 대 맞자 산소가 4분의 1 정도 깎였습니다. 그래도 계속 공격한 끝에 검정 카이만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고 무려 랭크 9, 살점 무게만 22.4kg나 되는 녀석이에요. 신기한 근접 무기 코코넛 쉐이커를 획득했습니다. 공격하면 쉐이커를 흔들기 시작하는데요. 주변 물고기들이 모여듭니다. 가까이 다가오면 데미지도 들어가서 작은 피라미드를 잡을 때 좋아 보이네요. 다음 발견한 근접 무기는 큰 부채였습니다. 휘두르면 물보라가 일어나고 맞은 물고기는 뒤로 밀려납니다. 다만 데미지는 들어가지 않아서 도주용으로 쓰는 게 좋아 보이네요. 피라냐 떼가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는 장면도 목격했는데요. 호수라고 해서 별거 없을 줄 알았는데 아까 만난 악어도 그렇고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부탁한 조각상도 찾았습니다. 그러다 정화 필터가 전부 소모됐고 구조 장비를 타고 탈출했습니다. 찾은 조각상을 건네주자 조금 더 조사해 보겠다고 하고 보상으로 50도니를 받았습니다. 도니는 마을에서 사용하는 화폐입니다. 다음 부탁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석판 사진을 찍어오는 것이었는데요. 현재 정화 필터로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재료와 도니를 가져오면 정화 필터를 강화해주겠다고 하네요. 뼈조각 3개, 딱 3개 갖고 왔는데 근데 이제 돈이 부족하대요. 마을을 둘러보며 새송이 버섯과 바나나를 채집했습니다. 이렇게 물고기만 잡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며 여러 재료를 채집할 수 있어요. 시계침이 주황색 구간으로 들어가면 저녁 장사가 시작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 다이빙을 한 번 더 하기로 했어요. 코코넛 쉐이커가 재미있긴 하지만 물고기가 죽은 상태로 들어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은 별한 게 참고로 별이 많을수록 얻는 살점도 늘어납니다. 특정 바위에는 통발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잡은 물고기를 미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정 카이만을 또 발견했지만 잡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지나쳤고 대신 오염된 지역으로 들어가 커다란 물고기를 잡아보기로 했어요. 자 새로운 친구 왔죠? 얘는 좀 잡아보자고. 공격 방식은 연속 물기와 돌진, 그래도 악어보다는 전투가 빨리 끝났습니다. 이름은 골리앗 타이거 핏이었습니다. 조금 더 이동하자 막다른 길이 나왔는데요. 마체테가 있어야 지나갈 수 있는 것 같네요. 더 둘러보고 싶었지만 정화 필터에 무리가 와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설치해둔 통발에는 붉은 늪 가재와 트라이 컬러가 잡혀 있었습니다. 통발은 랜덤 박스를 까는 듯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영업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촌장이 한 가지 문제를 알려줍니다. 아직 주민들의 호감도가 낮아서 손님이 적을 거라고 하네요. 결국 주민들과 친해져서 오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징표도 하나 건네줬는데요. 쉽게 말하면 가게의 등급 같은 겁니다. 몇 가지 조건을 달성하면 더 높은 징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영업을 시작하려면 메뉴를 등록해야 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돈이와 맛점수를 참고해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리 강화를 통해 수치를 높일 수 있어요. 오 뭐야, 재규어 아니야? 재규어? 대박. 확실히 데이브 더 다이버는 컷신이 진짜 재밌는 것 같습니다. 대박인데요? 메뉴로 등록한 음식은 남으면 폐기가 되기 때문에 수량을 적당히 잘 조절해야 합니다. 일단 안전하게 강화한 요리로 5인분만 준비했어요. 첫 손님은 향신료를 공짜로 줬던 라씨네요. 근데 라씨가 갑자기 코코넛을 주문합니다. 모르는 상태라 조금 당황했어요. 나 이런 건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거. 그래도 뭐 어떻게 잘 처리했고, 다음 손님은 가이드 림보, 그 다음은 촌장의 딸과 조수 문화, 마지막으로 촌장까지 정확히 5명이 찾아왔습니다. 장사가 끝나면 성적이 공개됩니다.
합니다. 첫날에 465돈이를 벌었고 평점 별 5개와 장인의 불꽃 5개를 얻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던 중 촌장의 딸이 찾아왔습니다. 본인은 우즈메라고 하며 마을을 소개해주고 싶다는데 얼굴을 붉힙니다. 반초가 아직 정리할 게 남아있으니 둘이 다녀오라고 하자 실망을 하네요. 아무래도 반초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죠. 최근 지진으로 인해 세타숲으로 가는 길이 바위로 막혔다고 합니다. 또 밤이 되면 호수 악어들 때문에 다이빙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모래사장에 도착하자 호감도 시스템을 알려줬습니다. 주민들과 대화하거나 선물을 주면 호감도를 올릴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마을 지도를 받았고 주민들의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아직 물음표로 표시된 주민들도 있었기에 찾아가 먼저 말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근처 주민들에게 인사를 돌린 다음 림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부터 림보의 잡화점에서 주민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사가지고 애들 갖다 주는 건가 봐. 인형과 카드, 플롯을 구매했습니다. 그날 밤 비가 새서 새벽에 깨고 말았어요. 아침이 되자 코브라가 집을 보수해 주겠다고 하네요. 좋은 아침, 잘 잤어? 노노, 못 잤어. 대신 덩굴과 목재가 필요했고 목재는 마을의 목수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후 정화 필터를 강화하고 저격총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어머어머. 오, 쉣. 조금 무섭습니다. 와, 진짜 이게 와, 미쳤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감동이 느껴질까요? 아직 인사를 하지 못한 주민들을 찾아다니다 자카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자카는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플룻을 선물했는데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분명 좋아할 줄 알았는데 조금 아쉽네요. 라씨가 죽순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재밌는 건 자기 가게 바로 뒤에 있어요. 암튼 퀘스트를 완료하기만 해도 호감도가 오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마을 목수를 발견했으나 팔을 다친 상태라 직접 나무를 벨 수 없다며 도끼를 건네줬습니다. 모든 나무를 벨 수 있는 건 아니고 정해진 나무만 채집할 수 있습니다. 어느 꼬맹이와 대화하다가 좋아하는 물건을 직접 물어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 아이는 인형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마침 사둔 인형이 있어 바로 선물했습니다. 처음으로 좋아하는 선물을 건네준 순간이에요. 주민 노트에선 각 주민들 간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알아낸 선호 물품도 이곳에 기록됩니다. 푸지만 아저씨가 동물 조각 쌓기 대결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 해봐. 동물 조각 쌓기 어떻게 하는데? 말 그대로 동물 모양 조각을 떨어뜨려 판 위에 쌓는 미니게임이에요. 조각마다 크기와 무게 중심이 달라서 위치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튜토리얼이라 그런지 쉽게 져주는 것 같았어요. 이런 식으로 주민 3명에게 이기고 오면 선물을 준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이건 살짝 귀찮으니까 시간 날 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브라가 집을 보수해줬고 깔끔하게 완성됐습니다. 집안에 가구도 배치해보라고 하고 반초 그릴에도 필요한 가구가 있을 수 있으니 한번 물어보라고 하네요. 반초는 가게에 화로가 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거 딱 봐도 영업시간에 일이 더 늘어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오후 다이빙엔 당분간 메인 메뉴로 사용할 골리앗 타이거 피쉬를 잡았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자 메기처럼 생긴 거대한 녀석이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싸우다가는 석판 사진을 못 찍을 것 같아 일단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총 3개의 석판을 촬영했습니다. 남는 시간에는 필터가 다 닳을 때까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코코넛과 파파야를 지원해주는 주분이 찾아왔습니다. 촌장이 부탁해서 도와주는 것 뿐이라며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가라고 하네요. 아직 저희를 믿지 못하는 건지 텃세를 부리러 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5명만 찾아왔어요. 그래도 수익은 올라서 나쁘지 않습니다. 장사가 끝난 뒤 위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가봤는데 미스테리 동아리 청년 3명이 UFO를 찾으러 왔다고 합니다. 마을에 잠시 머물러 되냐고 묻자 모래사장 쪽이라면 괜찮을 거라고 답합니다. 근데 이건 촌장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희한하다, 그죠? 리파는 반딧불이를 잡아달라며 잠자리채를 건네줬습니다. 이제부터 곤충 채집도 가능합니다. 주변에 반딧불이가 많아서 퀘스트는 금방 끝이 났어요. 그러자 앞으로 손님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현재 호감도와 가게 방문에 필요한 수치 또한 주민 노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애들은 따로 표시가 없는 걸 보니 가게에 오지는 않는 것 같네요. 신타와의 대화를 통해서 플룻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이미 전에 다른 친구에게 줘버렸죠, 이거. 참고로 그 친구가 신타의 아들이고 신타는 과부입니다.
합니다. 석판 사진을 전달하자 고대 순항이는 호흡 장치를 사용한 것 같다고 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또 다른 흔적을 찾아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정화 필터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면서 필터는 최대 단계가 됐어요. 페네브가 돌멩이 3개만 있으면 꼬치구이 화로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돌을 캐려면 곡괭이가 필요했고 그건 페락이라는 친구에게 물어보라고 하네요. 페락에게 곡괭이를 만들어 달라고 했지만 아궁이에 불이 약해서 땔감을 구해다 주면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퀘스트가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걸 보니 호감도를 자연스럽게 올리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아무튼 땔감을 구하러 가던 중 사슴벌레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잠자리채로 잡으려고 했지만 뚫고 나와버렸어요.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망가진 잠자리채는 문화가 고쳐주기로 했습니다. 대나무를 베어 땔감을 얻은 뒤 가져다 주면서 곡괭이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대장간도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선 도구 강화, 광물 재련이 가능합니다. 부서진 잠자리채를 고치던 중 주간곤충의 기자 우도가 찾아왔습니다. 곤충도감 맵을 소개해줬고 풍뎅이류 곤충은 잠자리채로 잡을 수 없고 곤충끼리 싸워서 이겨야 포획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애사슴벌레를 받았습니다. 잡는 방법도 알았으니 곧바로 풍뎅이류 포획에 도전합니다. 와 뭐야. 곤충 배틀에는 상성이 존재하는데 쉽게 말하면 가위바위보 형식입니다. 곤충마다 각기 다른 체력과 공격력을 가지고 있어요. 가위를 내면 뿔공격으로 데미지를 주고 보자기를 내면 방어하면서 체력을 회복합니다. 바위도 돌진으로 데미지를 주는데요. 서로 비겼을 때는 능력치가 높은 곤충이 데미지를 줍니다. 쉽게 말해 상대보다 능력치가 낮으면 가위바위보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마지막 턴까지 가서야 아슬아슬하게 승리했습니다. 배틀에서 이기면 곤충이 자동으로 도감에 들어오고 배틀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화로 제작에 필요한 돌을 캐서 가져다 주자 몇 번 뚝딱거리더니 금방 화로를 완성해줬습니다. 반초 그릴에 가져다 놓으면서 꼬치구이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못 잡은 도마뱀도 잠자리채로 잡아보려 했는데요. 도마뱀은 못 잡니? 아직은 별다른 상호작용이 되지 않습니다. 곤충의 말림을 켜두면 등록하지 않은 곤충이 근처에 있을 때 소리가 납니다. 가판으로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사토. 마린카 블룸이라는 앱을 소개해줬는데 물고기 도감과 꽃 키우기 기능이 있는 앱이에요. 꽃을 키우려면 양분을 줘야 합니다. 양분은 걸어다니거나 잠수를 하면 얻을 수 있어요. 호수 안에서는 우름이라는 새로운 근접 무기를 발견했습니다. 연속 공격이 가능하고 첫 번째 공격 모션이 상당히 빨랐어요. 잘하면 괜찮을지도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큰 물고기는 경직이 없어 통하지 않습니다. 패턴만 좀 볼까? 돌진. 어? 뭐죠? 으악! 잠깐 다시. 빠져나오는데 성공했지만 필터가 부족해질 것 같아 싸우는 건 포기하고 호흡장치를 찾아다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에서 호흡장치를 발견했어요. 또 근처에서 신기한 광물도 찾았습니다. 왼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자 철갑상어가 나타났어요. 처음 보는 녀석이라 우선 공격 패턴부터 확인했습니다. 주둥이로 올려치는 공격과 빠르게 달려드는 돌진을 하네요. 그러다 2번 정도 맞아서 도망치기로 했는데 노란색 상자에서 리프트백을 얻었습니다. 이건 빠르게 위로 올라가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이용해 철갑상어와 싸워보기로 했습니다. 저격총으로 선빵을 넣고 돌진해오면 리프트백으로 피했어요. 다시 총을 쏜 뒤 피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체력이 높아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잡을 수 있었고 이 녀석도 9랭크, 살점의 무게는 21.5kg네요. 수면 위로 올라오니 저녁 장사 시간이 됐습니다. 하루에 다이빙 2번 정도 하면 자연스럽게 장사 시간이 되는 것 같네요. 철갑상어 요리를 강화하자 이번에도 재밌는 컷신이 나왔습니다. 오, 뼈를 제거하고 와 아까는 재규였는데 이번에는 앵무새네. 앵무새 맞죠 저거? 장인의 불꽃은 새로운 요리 레시피를 연구할 때 사용됩니다. 플레이팅? 오.
아, 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깔라만시였나? 뭐죠? 아, 모모! 헐. 어차피 불꽃은 계속 쌓일 것 같아서 연구할 수 있는 레시피는 전부 열었어요. 오늘은 6인분을 메뉴에 올린 뒤 장사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꼬치구이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화로로 이동한 뒤 사용할 재료를 선택해 화로에 올리고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빙하면 됩니다. 6인분을 준비했는데도 영업 도중 전부 매진이 됐습니다. 이럴 때는 새로운 음식을 메뉴에 추가하면 되는데요. 조금 늦게 올리는 바람에 기본 메뉴인 파파야 샐러드를 주문했습니다. 파파야 샐러드는 좋아요도 오르지 않고 돈도 아주 조금밖에 주지 않습니다. 성적을 확인해보니 찾아온 손님은 6명이었습니다. 근데 필요한 음식은 7인분이었죠. 여기서 손님 한 명이 반드시 음식 하나만 주문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UFO를 찾으러 온 청년들은 잘 지내는 것 같은데 한 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야생거미에 물려 아픈 상태라고 하네요. 대신해서 카메라로 하늘을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설마 진짜 UFO가 있겠나 싶어 하늘을 봤는데 정말로 정체불명의 물체가 있네요. 사진을 찍고 있으나 물체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잠시 후 고장난 것처럼 흔들리더니 모래사장 쪽으로 추락했어요. 안에서 누군가 한 명이 걸어 나왔습니다. 뭐야? 누구슈? 이름은 마틴 트위드, 우주 탐사 기업의 대표라고 합니다. 대화를 하면 기업 홍보 영상도 보여주네요. 몰랐는데 저 캐릭터는 게임 저니 투 더 세비지 플래닛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 정글편에는 이런 카메오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암튼 본사의 구조 요청을 보내뒀다며 그동안 마을에 머물겠다고 하네요. 비행물체 앞에는 붉은 깃털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주우려면 살금살금 조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깃털 하나 줍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곤충을 잡을 때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바로 옆 텐트에 들어가 보니 야생거미에 물린 청년이 누워 있습니다. 근데 뭐 딱히 해줄 게 없어서 그냥 나왔어요. 좀 작아진 것 같은데? 해변에 떠밀려온 공룡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모습이 될지 궁금해지네요. 호수에서 찾은 호흡장치와 광물을 전달했습니다. 광물의 이름은 순항석이라고 알려주네요. 강한 에너지가 응축돼 있어 정글건 강화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순항석만 있다고 해서 바로 강화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재료도 함께 필요합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주민 머리 위에 하트 플러스 표시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표시는 대화를 통해 호감도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제가 찾아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처 신전에 고대 순항인이 사용한 호흡장치와 보호복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전으로 가는 숲길은 이미 막힌 상태라 촌장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고 순항석을 켤 수 있는 레이저 방출기도 받았습니다. 이것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지만 돈이가 많이 들어 지금은 강화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느덧 반초 그릴의 등급도 올릴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랭크업 버튼을 누르자 촌장이 심사를 진행합니다. 뭐야? 다람쥐인데 그 하늘 뭐야? 자, 어이구야. 자, 위등 돌려주고 프리즈까지. 등급이 오르면 여러 기능과 새로운 레시피가 해금됩니다. 마치 촌장이 여기로 온 김에 바로 말을 걸었고 마을 주민 3명의 호감도를 3칸까지 올린 뒤 바위를 치워달라고 부탁해보라고 하네요. 그렇게 주민들의 호감도를 올리기 위해 퀘스트를 받던 중 도마뱀 잡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먹이를 바닥에 두고 유인한 뒤 가까이 왔을 때 잡으면 됩니다. 마침 바로 앞에 도마뱀이 보여 바로 해봤습니다. 먹이를 놓자 나무에서 내려왔고 먹는 순간을 노려 잡았어요. 잡은 도마뱀을 리파에게 건네면서 하트 3개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2명만 더 찾으면 됩니다. 다음 림보에게 붉은 깃털을 건네고 킥보드를 받았어요. 이동 속도가 느려 답답했는데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UFO를 찾으러 온 청년들 중 야스토는 이곳에 남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머무르는 동안 반초 그릴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뭐 직원이 생기는 건 좋은데 거미에게 물린 뒤부터 손에서 거미줄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 능력은 영업시간에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나무를 베는 도중 곤충 한 마리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뭐야 이거 대벌레 뭐야 갑자기. 잊고 있던 씨앗에 양분을 주자 2단계로 올라갔어요. 받아둔 퀘스트를 확인해보니 물고기를 잡아달라는 부탁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총을 강화했어요. 와우.
007 느낌 스파 맞네. 007이죠? 그 다음에는 동물 조각 쌓기에서 주민 3명에게 이기는 퀘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질 뻔한 순간도 있었지만 다들 착해서 그런지 이길 수 있었어요. 호수에 들어가려던 순간 트위드가 다가와 호수 상태가 왜 이러냐고 묻습니다. 옆에 있던 모나가 황화수소 때문이라고 설명하자 맑은 물이 나오는 곳을 찾으면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네요. 강화한 그물총으로 물고기를 잡으면서 맑은 물이 나오는 위치도 확인했습니다. 장사에 필요한 물고기와 퀘스트용 여러 아이템도 함께 챙겼어요. 트위드에게 맑은 물의 위치를 알려주자 후크건이라는 장비를 줬고 이걸 이용해 맑은 물이 나오는 곳으로 들어가 파이프를 연결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늦어서 다음날 하기로 했어요. 홀에 야스토를 배치했습니다. 스킬에 스파이더 웹이 보여 기대가 됩니다. 반초가 음식을 완성하자 거미줄로 접시를 끌어오네요. 스파이더맨 미쳤다 그냥. 매출도 계속해서 우상향 중입니다. 영업이 끝난 뒤에 가게를 정리하는데 보니타라는 주민이 갑자기 찾아와 생선 비린내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네요. 데이브가 음식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며 한번 먹어보라고 했지만 거절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반초는 비린내 없는 요리를 만들어주겠다고 대신 이틀의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요리를 만들지 저도 궁금했는데요. 알고 보니 악어 요리였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대부분이 있었고 새눈 고추 2개만 구하면 됩니다. 저녁에는 향신료 상점을 열지하다 할 말이 있어 보이는 주분에게 갔습니다. 주분은 어깨가 아프다며 대신 코코넛을 따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미니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장대를 이용해 코코넛을 떨어뜨리는 간단한 게임이에요. 문제는 장대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코코넛이 떨어질 때는 이동키를 눌러 피해야 합니다. 맞으면 잠시 기절하고 제한시간도 줄어들어요. 그래도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서 무난하게 성공했습니다. 보상으로 이제 망고도 가게에 보내주겠다고 하네요. 여러 퀘스트를 해결하면서 반초 고래를 찾는 주민들도 늘었습니다. 그중 호감도 3개를 달성한 키나에게 바위를 치워달라고 부탁했고 마지막 한 명은 림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던 길 풍뎅이를 발견해 배틀을 걸었지만 아쉽게 패배했어요. 이렇게 곤충 배틀에서 지면 출전한 곤충은 기절합니다. 다음날까지 쉬게 하거나 곤충 젤리를 먹여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잡으려고 한 곤충은 도망가 버립니다. 림보에게 적당한 선물을 주고 호감도가 오르면서 바위 치우기를 부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힘을 합쳐 바위를 밀어냈고 이제 숲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안에는 거친 야생동물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브는 곤봉을 들었고 코브라는 총을 챙겼습니다. 다만 코브라가 사격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하네요. 림보의 소개로 해변 위쪽에 있는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안쪽에는 신기한 동식물이 많지만 마체테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사격장에 들어가 사격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방식은 올라오는 표적을 맞히면 되고 집중이라는 스킬을 사용하면 시간이 느려집니다. 이 기술 덕분에 상당히 쉽습니다. 단 표적 중 사람 표적은 맞히면 안됩니다. 연습을 마치자 코브라는 이제야 손이 좀 풀린 것 같다고 하고 숲에는 다음날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어느새 공룡 사체는 상당히 부패한 모습입니다. 확실히 많이 작아졌죠 이제? 주로 사용하던 저격총과 그물총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라시와 어느정도 친해지자 하루에 한 번 약초나 향신료를 공짜로 준다고 하네요. 마침 새눈고추가 필요했는데 타이밍이 아주 좋습니다. 또 돈에도 여유가 있어서 상점에 있는 향신료를 전부 다 구매했습니다. 어밀라의 부탁을 완료하자 보상으로 부채를 받았습니다. 꼬치구이를 만들 때 사용하면 굽는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도구라네요. 그물총도 업그레이드 했더니 확실히 공격 범위가 넓어졌고 이런 고리가 있는 곳에서는 후크건을 이용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방출기를 사용하면 순항속도 이렇게 캘 수 있어요. 후크건으로 맑은 물이 나오는 동굴에 들어가 트위드가 부탁한 파이프를 연결했고 위에서 정화장치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파이프를 정화장치에 연결하자 호수 정화가 시작됐어요. 다음 날쯤이면 작업이 끝난다고 하네요. 개상에게 유목 5개를 주자 고양이와 개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저는 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뭔가를 열심히 깎기 시작했고 강아지 모양 나무 조각을 완성했어요. 이름은 오솔레미오라고 합니다. 이건 게임 뱀파이어 서바이벌에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대장간에서는 도구를 강화하면서 더 높은 등급의 광물을 캘 수 있게 됐습니다. 반초가 망고를 받았다고 말하자 망고 쉐이크를 만들 수 있다는 안내가 떴습니다. 그때 신타가 찾아왔는데 청나래 고사리로 만든 요리를 먹고 싶다고 합니다. 청나래 고사리는 사격장 옆 덩굴로 막힌 장소에 있다고 했어요. 마체테는 신타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페네브에게 맡겨뒀다고 빌려보라고 하네요. 영업이 시작되자 망고 쉐이크 주문이 들어왔어요. 만드는 방법은 코코넛 밀크를 적당히 붓고 표시된 키를 눌러 망고를 으깨면 완성입니다. 그렇게 오늘 장사도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됐어요. 매출은 어제보다 조금 낮지만 손님들이 모두 만족해 별점 5개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트위드가 뭔가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호수 정화는 잘 끝났는데 구조선이 외계 생명체에게 습격당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을에 조금 더 머물러야 할 것 같다며 가게 일을 도와도 되냐고 묻습니다. 그렇게 직원이 한 명 더 생겼습니다. 리파의 집에 들어가면 도마뱀 사육장을 볼 수 있는데요. 리파에게 선물한 도마뱀이 이곳에 전시가 됩니다. 처음 선물한 블루비가이를 포함해 총 15종류가 있고 전부 찾아볼 예정입니다. 페네브에게 마체테를 빌릴 수 있는지 묻자 빌려줄 수는 있지만 고무나무 목재 2개를 찾아와야 한다고 하네요. 고무나무는 세타숲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바위를 치운 장소에 코브라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렇게 같이 세타숲으로 출발했습니다. 새로운 나비를 잡은 다음 커다란 야생쥐를 발견했는데요. 딱 봐도 이거 처리해야 하는 몬스터입니다. 일단 나무를 베어 필요한 목재부터 챙긴 뒤 야생쥐와 싸웠습니다. 세타숲 전투는 턴제 RPG로 바뀝니다. 공격과 스킬, 방어, 도구, 도망가기가 있는 걸 확인했고 공격을 선택한 뒤 대상을 고른 다음 타이밍에 맞춰 키를 누르면 데미지가 커집니다. 이걸 저스트 히트라고 부르며 기본 공격에만 적용됩니다. 다음 코브라의 저격총 스킬을 사용해봤는데 일부 스킬도 타이밍에 맞춰 키를 누르면 더 강한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스킬을 사용할 때는 AP가 소모되어 방어를 할 때도 적의 공격 타이밍에 맞춰 키를 누르면 저스트 가드가 발동됩니다. 아직 초입 구간이라 그런지 전투는 어렵지 않게 끝이 났고 여러 아이템과 경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뭔가 있죠? 무라오 신전. 아 맞아, 나 신전 가고 있었지 참. 전투를 한 번 더 진행하면서 코브라의 레벨이 올랐어요. 레벨업하면 새로운 스킬도 자동으로 배우고 능력치도 올릴 수 있습니다. 코브라는 데미지가 강한 캐릭터라 힘에 전부 투자할 예정입니다. 새로 배운 CQB 타격도 사용해 봤는데요. 아직 익숙치 않아서 타이밍을 맞추기가 쉽지 않네요. 뭐지? 그래도 전투에서는 승리했고 이번에는 데이브가 레벨업했습니다. 데이브의 추가 능력치는 체력에 투자했어요. 처음 보는 곤충과 식물을 채집하고 전투를 이어가며 숲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를 따라가 보니 강아지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빼내주고 싶지만 경계가 심해서 구운 고기로 유인해야 해요. 구운 고기는 모닥불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몬스터와 싸우기 싫을 때는 이런 식으로 빠르게 지나가면 피할 수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모닥불을 발견했습니다. 불을 피우자 안내 창이 나타났고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요리하기를 선택한 다음 가지고 있는 고기를 고르면 구울 수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돌아가는 길에는 전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경험치를 얻기 위해선 몬스터와 싸워야 하기 때문이죠. 구덩이 앞에서 구운 고기를 흔들어 유인한 뒤 가까이 왔을 때 꺼내줬어요. 찹추 상당히 귀엽습니다. 라이언킹. 강아지의 이름은 마로네. 이제부터 전투에 들어가면 함께 싸워줍니다. 마로네의 전투력을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벤과 싸워봤는데요. 코브라가 쓰러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데이브의 간식 스킬로 어느정도 회복했습니다. 다음으로 마로네가 공격했는데요. 데미지는 살짝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코브라가 다시 공격당하면서 위기가 찾아왔고 이번에는 도구창을 열어 녹색 허브로 회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티면서 뱀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어요. 참고로 레벨업하면 소모한 HP와 AP는 모두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데이브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전 방향으로 냅다 뛰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가는 길에 모닥불을 발견했고 불을 피워 휴식했습니다. 휴식도 HP와 AP를 전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던 광물도 캐보려고 했는데요. 금으로 보이는 광물은 채집할 수 없었고 은은 캘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체력을 회복했으니 원숭이와 싸워봤는데요. 확실히 회복한 뒤 싸워야 전투를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휴식에는 별다른 페널티가 없어서 보일 때마다 씌워주는 게 좋아 보이네요. 드디어 신전으로 향하는 길을 찾았고 그 옆에는 거대한 사슴벌레를 발견했습니다. 곧바로 비틀 배틀을 시작했는데 보기만 해도 체급 차이가 상당합니다. 초반에는 연속으로 데미지를 넣으며 분위기를 이끌었으나 한 대 맞자 체력의 절반 이상이 날아갔습니다. 역시 체급 차이는 어쩔 수 없나봐요. 결국 패배했고 다음에 다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신전 안으로 들어왔고 처음 만난 몬스터는 리오크라는 곤충입니다. 메뚜기목에 속하는 곤충이라고 하는데요. 징그러운 생김새와 동료까지 불러냅니다. 조금 당황했지만 체력이 높지는 않아 무난하게 처리했어요. 다음으로 박쥐와 싸우면서 코브라의 다이너마이트 스킬을 사용해봤습니다. 시원한 범위 공격에 데미지도 상당히 훌륭했어요. 데이브와 코브라는 어느새 레벨 5가 됐고 또 다른 사슴벌레도 발견했지만 신전 안에서 발견한 녀석이라 그런지 더 강했습니다. 그렇게 이번 배틀에서도 결국 패배하고 말았고 신전 안쪽으로 들어가자 퍼즐방이 나타났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돌을 밀어 발판 위로 올리면
넘기면 됩니다. 돌을 넘기자 문이 열렸고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에도 나오는 퍼즐을 하나씩 풀면서 지하 1층에 도착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퍼즐이 나왔어요. 이전보다는 조금 복잡해졌지만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금색 사슴벌레를 발견했어요. 이 녀석도 체급 차이가 컸지만 운이 좋으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서로 공격을 주고받으며 마지막 턴까지 전투가 이어졌고 최후의 공격이 들어간 뒤 제 체력이 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승리 문구가 나타났어요. 보시는 것과 같이 모든 턴이 끝났을 땐 체력이 더 높은 쪽이 이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음 보관함 앞에 있던 정갈 몬스터와 전투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갈과 리오크가 동시에 나타났는데 리오크는 그렇다 쳐도 정갈의 체력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리오크부터 먼저 처리한 뒤 3명에서 정갈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보관함에서 청동 갑옷을 획득했어요. 이런 장비 아이템까지 있다는 게 또 재밌습니다. 다음 퍼즐방 앞에 있는 모닥불에 잠시 휴식을 하고 회전장치 퍼즐을 푼 다음 신전 지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해와 달 문양이 새겨진 거대한 문이 나왔는데요. 각 문장은 왼쪽과 오른쪽 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왼쪽 방으로 들어가 해의 문장을 찾았으나 그 순간 문이 닫히고 위에서 몬스터들이 떨어졌는데요. 아까 싸워본 조합이라 어렵지 않게 이겼습니다. 해의 문장을 끼우자 오른쪽 문이 열렸고 오른쪽 방에는 퍼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치를 하나씩 건드려 보면서 먼저 파악한 뒤 그렇게 퍼즐을 풀고 달의 문장을 획득했습니다. 그렇게 달의 문장까지 끼우자 중앙 문이 열렸습니다. 안쪽에는 길게 이어진 통로가 있었고 그 끝에 신전에 온 목적인 순항인의 잠수 도구가 놓여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거대한 망둥어가 튀어나와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보스답게 체력은 무려 700. 그래도 상대는 한 마리라 충분히 할만해 보였습니다. 문제는 역시 체력이 많다는 점이었어요. 꽤 오랫동안 공격을 이어간 끝에 겨우 쓰러뜨렸습니다. 고대 순항인의 잠수 도구를 얻자 위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활성화됐는데요. 하지만 나가기 전에 조금 더 둘러봤습니다. 알 수 없는 문자가 적힌 문과 아래로 이어진 사다리가 있는 걸로 보아 이거 분명 나중에 다시 오게 될 것 같네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마을로 돌아갔고 마을은 축제 준비로 굉장히 분주한 상태였습니다. 촌장의 말로는 이번 축제는 자카의 성인식이라고 합니다. 행사 때마다 북을 쳤던 페네브가 팔을 다치는 바람에 연주할 수 없다며 대신 북을 쳐달라고 했고 그렇게 자카의 성인식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북을 치는 리듬게임을 진행해야 하지만 평소 리듬게임에 자신이 없어서 조금 긴장이 됐는데요. 다행히 그리 어렵지는 않아서 무난하게 클리어했습니다. 이후 자카가 정체 모를 액체를 원샷했고 모두 함께 축하해줬습니다. 마을 축제인 만큼 주민 대부분이 한자리에 모여있어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문화는 축제보다 제가 가져온 물건을 분석하는 게 더 재밌다고 하고 리파는 축제에 참가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우즈메는 오늘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하네요. 신타는 자카가 어른이 됐다는 사실에 감격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민마다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러한 소소한 대화도 또 재미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 와중에 화장이 흐트러졌다고 불평하는 보니타는 조금 킹받네요. 다음날 아침 마을에 온 뒤 처음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우비를 입은 문화가 찾아와 텐트로 와달라고 했고 그곳에는 업그레이드된 장수복이 있었습니다. 황화수소를 정화하고 독성 물질이 피부에 스며드는 걸 막아준다고 하는데 트위드가 이미 호수를 정화한 상태라 지금 이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합니다. 아무튼 이제 호수 밑바다 구역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도를 열어보니 할 말이 있는 주민들이 잔뜩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퀘스트부터 받아보기로 했어요. 헤헤 이상한 벌레다. 코브라에게 가자 마로네가 새 한 마리를 물어왔다며 다음에 버드 헌팅을 해보자고 했고 키나는 비가 올 때만 나타나는 달팽이 3마리를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림보는 세타숲을 더 안전하게 탐험할 수 있도록 상점에 무기와 방어구를 추가해줬어요. 다음 즈분에게 말을 걸어보니 잡초 때문에 고생하고 있으니 허리가 아픈 관계로 대신 잡초를 뽑아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미니게임이 시작됐는데요. 잡초는 긴 것과 짧은 것으로 나뉩니다. 긴 잡초는 좌우로 계속 흔든 뒤 표지된 방향키를 누르면 뽑을 수 있고 짧은 잡초는 타이밍에 맞춰 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렇게 밭에 있는 잡초를 모두 제거하니까 이제 농작물을 심을 수 있다며 궁금하면 다음날 찾아오라고 하네요. 라시에게 말을 걸어 절구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집안에 있는 절구를 통해 여러가지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어요. 페네브에게 고무나무 목재 2개를 가져다 주고 드디어 마체테도 받았습니다. 그러다 달팽이를 발견해 잡고 다녔지만 마지막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았고 시간도 부족해서 일단 다이빙을 했어요. 호수에 들어가 보니 확실히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대신 정화되면서 이전에 없던 생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뭔가 쫓기는 것 같네. 아 상어가 왔네요 이제. 그래서 새로 나타난 생물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붉은색 여더인 홍연어를 잡았어요. 얘도 처음 보는데? 이걸 피해? 쟤 뭐야? 뭐야 얘? 이것도 피할 수 있을까?
이건 못 피하죠? 코코넛 쉐이커로 유인에 포획했습니다. 이름은 아시아 아로와나였네요. 마체테를 사용해 그 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장소도 들어가 봤는데요. 그 안에는 신기하게 생긴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생김새만 보고 대충 알아보실 것 같네요. 이름은 피라루쿠, 전설의 민물고기죠. 다음, 전에 도망쳤던 거대한 메기에게 도전했습니다. 잠깐 잊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잡히고 나서야 기억났습니다. 게다가 독댐까지 들어오네요. 그래도 전투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 마침내 잡는 데 성공했고 이름은 피라이바 맥이었습니다. 이어서 가오리도 발견해 전투를 시작했는데요. 이 녀석도 꼬리에 독이 있고 몸을 회전하며 꼬리를 휘두릅니다. 물보라를 일으키는 공격도 하는데 딱히 데미지는 없는 것 같네요. 문제는 꼬리 공격의 범위가 넓다는 점이었습니다. 연달아 맞으면서 산소가 급격히 줄었고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샷건으로 가오리를 잡았지만 산소가 부족한 건 여전하죠. 일단 침착하게 인양 보내고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탈출 포드가 보였지만 한 번 들어온 다이빙을 끝내기에는 뭔가 아까웠어요. 그래서 산소를 채워주는 수초를 찾아다니기로 시작했고 다행히 산소가 7밖에 남지 않는 순간 회복했습니다. 호수 하단에서도 처음 보는 물고기를 만났지만 싸우기보다 바다 구역으로 가기로 했어요. 정말 진기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곳엔 한 번도 보지 못한 고대 생물들이 있었어요. 우선 통발부터 설치한 뒤 창처럼 생긴 녀석을 공격해봤으나 공격이 통하지 않습니다. 야 잠깐만 미안. 다음 앞에 보이는 거대한 조개를 열어보기로 했는데 여는 방식은 꽤 까다로웠어요. 뭐야 이거? 플라티케라무스. 근접 무기 오한마를 획득했습니다. 차징 공격이 가능한데 모션이 상당히 멋있네요. 다만 물고기가 이걸 맞아줄지는 의문입니다. 설치해둔 통발을 확인하자 이름도 어려운 생물들이 잡혀있네요. 여기서 제가 유일하게 알아본 생물은 암모나이트였는데요. 공격하자 안으로 숨어버려 잡는 건 포기했습니다. 작고 귀여워 보이는 생물도 있지만 생김새와 달리 난폭합니다. 그래도 이 친구들은 그물총으로 잡을 수 있네요. 더 깊이 내려가자 커다란 통로가 보입니다. 고대 생물들이 그 통로를 통해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자 베이컨의 말로는 고대로 이어지는 게이트라고 하네요. 근데 분명 봉인돼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째서인지 열려 있습니다. 오이씨. 뭐야 이거? 와 뭐야 수장룡인가? 고대 수장룡? 게이트에 거대한 공룡이 끼었는데 그걸 또 사진으로 찍어오라고 하네요. 어떻게 사진을 찍고 돌아가려던 순간 어디선가 창 한 자루가 날아왔고 일단 도망쳐야 할 것 같아 옆에 보이는 장소로 급하게 이동했습니다. 아이고. 아 뭐지? 여기 또 뭐야 이거? 와. 설마 1대1? 밑에 탄약 박스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쟤랑 싸우는 거 같네 딱 봐도. 이름은 스테타 칸투스. 길이 막힌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쓰러뜨려야 했어요. 혼자 돌기둥에 머리를 박고 그로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상호작용 버튼이 나타났는데요.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 뭐가 뭔지 몰랐습니다. 총으로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까와 똑같은 상황을 만든 뒤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돌기둥 쪽으로 유인해 박치기를 하도록 만들었고 등에 올라타자 로데오를 하며 버텨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와 200댐. 총으로는 데미지를 줄 수 없는 줄 알았는데 특정 부위를 공격하면 통하는 것 같네요. 두 번째 로데어까지 성공하며 계속해서 데미지를 넣자 화가 났는지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페이지에서는 천장을 강하게 쳐 돌을 떨어뜨리는 공격을 했는데요. 다행히 돌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탄약도 함께 내려왔습니다. 이후 몇 번 더 로데오에 성공하면서 스테타 칸투스는 쓰러졌습니다. 전리품을 챙긴 뒤 수면 위로 올라왔고 사진을 보여주자 해변에 떠밀려온 공룡과 같은 종이라고 합니다. 크기를 보면 어밀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문화는 제가 본 어인족이 마호니족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게이트를 닫으려면 그들과 협력해야 하니 번역기를 사용해 족장과 대화해 보라고 합니다. 다만 마호니족 영역에 들어가려면 푸른 건목 열매가 필요한데 그 열매는 신전 지하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다음날 찾으러 가자고 했어요. 오늘은 생선 비린내를 싫어하는 보니타가 오는 날입니다. 단초가 만든 악어 요리를 서빙했습니다. 사각턱이시네요 사각턱. 냠냠냠. 오 존맛탱. 변신을 하는데요? 변신을 합니다.
요리에 만족한 보니타는 보답으로 방랑자 굿즈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굿즈에서 빛이 나더니 방랑자가 왔습니다. 게임 명조에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아무튼 잠시 이 마을에 머물러 되냐고 묻습니다. 이거 이제 익숙해진 클리셰죠. 예상대로 방랑자도 직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게 등급이 낮아 직원 수를 더 늘릴 수는 없어요. 아쉬운 대로 가게 영업을 시작했는데 또 새로운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가끔 원숭이가 손님의 음식을 뺏어간다고 하네요. 다가가 상호작용 버튼을 누르면 내쫓을 수 있습니다. 이후 영업은 무난하게 끝났고 최고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가게를 찾아왔어요. 음악가 찰리 보네 3세라고 하는데 이분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새 앨범에 대한 영감을 얻기 위해 정글까지 왔다고 하고 역시나 마을에 잠시 머물겠다고 했지만 아직 가게에서 일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네요. 여러 주민의 퀘스트를 진행하던 중 바수의 부탁을 완료하면서 낚싯대를 받았습니다. 낚시를 하면 다이빙으로는 잡을 수 없는 물고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촌장이 수호수에 올려둔 전통 간식 쿠이가 자꾸 사라진다고 합니다. 옴놈이라고 적힌 상자가 나타난 뒤부터 계속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촌장은 밤에 카메라를 설치해 범인의 사진을 찍어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바로 옆에 있던 자카에게 말을 걸어봤는데요. 성인식이 끝나서 그런지 몸에 문신이 생겼습니다. 자카는 찰리포네 3세에게 같은 음악가로서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혼자 가기에는 쑥스럽다길래 같이 가주기로 했죠. 모래사장에 도착한 뒤 자카의 연주를 들려줬습니다. 연주를 들은 찰리는 일렉 기타를 한번 쳐보라고 하네요. 그러자 갑자기 리듬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떨어지는 노트에 맞춰 키를 누르면 됩니다. 분위기는 절정으로 치닫자 갑자기 차 위로 올라갑니다. 암튼 연주를 끝낸 뒤에는 찰리가 마을에 머무는 동안 음악을 가르쳐 주기도 하면서 반초 그릴의 일도 도와주겠다고 하네요. 이왕 해변까지 온 김에 전에 덩굴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던 장소도 가봤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수루가 폭포. 처음 보는 곤충과 식물들이 많았어요. 사슴벌레도 발견해 체급이 비슷한 로젠버그 황금 사슴벌레를 선택했습니다. 첫 공격은 성공했지만 두 번 연속 공격을 당하면서 위험해졌고 이후 버티다가 마지막 공격이 들어가면서 근소한 차이로 이겼어요. 다음은 낚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찌를 던지고 기다리면 물고기가 무는데요. 버튼을 연타한 뒤 표시되는 방향키를 누르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리스팟 구람이라는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기록창을 확인해 보니 포인트마다 나오는 어종이 다르더라고요. 이후 또다시 잡지 못한 사슴벌레를 발견해 이기면서 도감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신타가 말했던 청날의 고사리도 얻었어요. 해변에 떠밀려왔던 공룡은 이제 뼈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퍼플 비가의 도마뱀을 잡고 마린카 블룸의 씨앗도 꽃으로 진화시켰습니다. 우도가 세타 숲에 거대한 사슴벌레가 있으니 한번 잡아보라고 하네요. 농장을 만든다던 집분이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원숭이들이 농장을 헤집고 다니며 용과까지 훔쳐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녁에 원숭이를 쫓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세타 숲으로 가는 길에 림보가 차량 그림이 그려진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 이동장치입니다. 잠시 후 숲을 함께 가기로 한 문화가 왔는데 무기로 채찍을 들고 온 거 보니 전투 동료로 합류하는 모양입니다. 표지판을 이용해 신전 입구로 빠르게 이동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정갈과의 전투에서 문화는 딜러보단 서포터인 걸 알았어요. 이상한 문자가 적힌 문을 문화가 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열 수 있나 했더니 문에 묻은 손때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살짝 어이가 없지만 암튼 문은 열렸습니다. 이게 되네. 안쪽에는 배수 장치가 있고 장치를 작동시키자 사다리가 있던 장소에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같이 지하 3층으로 내려갔고 푸른 건목 열매도 보였지만 너무 높은 곳에 있어 채집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더 살펴보기로 했고 돌을 굴리는 퍼즐이 나왔습니다. 타이밍만 맞추면 되는 방식이라 어렵지 않게 풀고 전진했어요. 앞에 있던 살모사 무리와 전투가 시작됐는데 랩 차이가 조금 나서 싸움이 길어졌지만 4대2 싸움이라 결국 이겼습니다. 다음에는 도마뱀 무리가 나왔는데요. 살모사보다는 약해서 쉽게 처리했어요. 조금 더 들어가자 이번에도 돌을 굴리는 퍼즐이 등장했습니다. 전과 다른 점은 먼저 장치를 작동하고 철창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돌 굴리는 타이밍에 익숙해진 상태라 한 번에 클리어했고 모닥불에서 잠시 휴식한 뒤 길을 따라 계속 이동했어요. 전에 만난 망둥어와 비슷한 보스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큰 베도라치. 보스답게 체력은 어마어마했지만 근데 그것 말고는 딱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스를 쓰러뜨렸고 앞으로 이동해 푸른 건목 열매까지 얻었어요. 돌아가는 길은 줄을 잡아당기자 사다리가 내려오는 장치가 있어 편하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던 중 문화가 바닥에 있던 무언가를 밟았는데 이거 딱 봐도 느낌이 쎄합니다. 아니라 다를까 밖으로 나오자 거대한 멧돼지가 잠에서 깨어났고 신전 입구를 부수고 튀어나왔어요. 그렇게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멧돼지에게 따라잡히기 직전 림보가 차를 타고 구하러 오면서 앞쪽에서 나타나는 장애물을 피하는 미니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차의 움직임이 상당히 역동적이라 생각보다 꽤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절벽이 나타났는데요. 림보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악셀을 풀로 밟습니다. 오, 영화인데 영화?
되나? 됩니까? 아이고 멧돼지는 안 되네. 그 덕분에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어요. 베이컨에게 푸른 검목 열매를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열매를 작살에 달면 마오니족 영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네요. 개조가 필요하니 내일 다시 오라고 하고 다이빙하러 가는 순간 사토가 이 마을에 늑대 거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떡밥을 던집니다. 장사에 사용할 골리앗 타이거 피쉬와 전기 뱀장어 그리고 가오리까지 잡았어요. 직원으로 들어온 찰리의 능력은 연주를 통해 팁을 받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딱히 필요 없는 능력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 평소처럼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신타가 부탁했던 청날의 고사리 조림을 만들었어요. 참고로 이 요리는 남편이 죽기 전 신타에게 준 음식이라고 합니다. 신타는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건 꽤 감동적이네요. 가게 영업을 무난하게 끝낸 뒤 사라지는 공약물의 범인을 찾기 위해 근처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오 뭐야 저거. 잠시 후 초록색 생물이 나타났고 공략물을 훔쳐 먹습니다. 이 친구는 게임 컷 더 로프에 나오는 옴놈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암튼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겼고 직분의 부탁을 해결하러 갔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원숭이한테 다가가서 준내 패면 됩니다. 퀘스트를 완료하자 보상으로 텃밭을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서브 퀘스트에도 이런 기능들이 해금되는 걸 보니 어느 정도는 진행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날 아침 개조된 작살총을 받았고 이후 대장장이 페락에게 말을 걸자 딸 사니아를 위해 슬라임 장난감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합니다. 잠깐, 이 슬라임은 게임 테라리아에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장난감을 만들려면 페네브에게 부탁해야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건 본인이 직접 가면 되지 않나 싶었는데 아궁이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하네요. 페네브에게 슬라임 장난감을 부탁하자 숲에 있는 퓨리타 나무를 베어오라고 했고 직분이 만든 텃밭에 파인애플과 용과 씨앗을 심었습니다. 따로 물은 줄 필요가 없다고 하니 편하네요. 공짜로 받은 고속 성장 비료는 용과 씨앗에 뿌렸습니다. 다음 촌장에게 찍은 사진을 보여주자 잡거나 마을에서 내쫓아야 한다며 발자국을 따라가 보라고 했어요. 발자국을 추적한 끝에 절벽에 숨어있는 옴놈을 발견했어요. 녀석이 좋아하는 쿠이로 유인하자 컷더로프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쿠이가 매달린 줄을 잘라 입에 넣어주면 돼요. 2단계와 3단계까지는 큰 문제없이 클리어했으나 4단계에서 오래 걸렸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시도한 뒤에 겨우 클리어했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오히려 마지막 5단계는 생각보다 쉽게 끝났습니다. 그렇게 옴놈을 잡는 데에 성공했지만 이 녀석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어요. 근데 식당을 좋아하는 것 같네요. 그렇게 옴놈까지 직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조금 당황스럽지만 뭐 직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이후 물고기를 잡다가 나무 뿌리로 막힌 길을 발견했는데요. 현재 가진 마체테로는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려던 순간 안쪽에서 커다란 진동이 들렸습니다. 아마 사토가 말한 늑대 거북인 것 같네요. 다음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호수 밑바다로 이동했고 상어처럼 생긴 생물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주요 패턴은 돌진과 주둥이와 꼬리를 이용한 연속 공격입니다. 워낙 날쌘 녀석이라 계속 맞았고 죽을 위기까지 처했지만 다행히 산소 조개를 이용해 회복했습니다. 탄약이 모두 떨어질 때까지 총을 쐈으나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결국 작살총까지 사용하고 나서야 겨우 잡았어요. 이때 정글건을 더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번개 지팡이를 발견했는데요. 공격을 맞추면 연쇄 번개가 발생해 주변 물고기까지 피해를 받습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어서 정신없이 때리다 어느새 퀘스트 장소에 도착했어요. 개조된 작살총으로 푸른 수정구를 마치자 입구가 열리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오니족과 마주쳤는데요. 예상대로 상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처음 보는 인간이 자기들만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고 갑자기 안으로 들어왔으니까요. 결국 다시 도망치게 됐고 도망쳐온 장소에는 강한 해류가 있었지만 후크건 덕분에 딱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계속 전진하다 보니 다시 마오니족과 마주쳤는데요. 수초 뒤에 숨으라는 안내가 나왔으나 이미 저를 발견한 상태였어요. 아니 수초에 숨기 전에 이미 여기 앞에 와 있는데. 그렇게 문이 닫히고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헤드샷 판정이 있어 더 큰 데미지가 들어갔습니다. 방패를 든 적은 작살총으로 여러 번 맞춰 먼저 방패를 부셔야 했고 모두 물리치자 마오니족은 오른쪽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뒤를 따라가니 여러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들키지 않고 지나가려고 했는데요. 이런 방식은 한국인 성격에 힘든 것 같습니다. 결국 또 들켜서 다시 전투가 시작됐고 재밌는 번개 지팡이로 잡아보려 했지만 데미지가 낮아 죽질 않네요. 결국 아까처럼 총을 사용해 모두 물리쳤습니다. 다음 방에는 전기가 연결된 수정구가 있었습니다. 타이밍을 맞춰 지나가거나 작살총으로 잠시 무력화시킨 뒤 이동하면 됩니다. 그렇게 계속 이동하자 다음 구역으로 넘어갔는데 엄청난 덩치의 마오니족이 있었습니다. 몰래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결국 또 들켜버렸네요.
하이. 거대한 덩치와 달리 이름은 토랑이라는 귀여운 이름입니다. 패턴은 활을 쏘거나 돌진하면서 창을 휘두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도 방패를 들고 있어서 여러 번 공격해 방패를 벗겨야 했습니다. 그 뒤 총알을 퍼붓자 녀석은 빠르게 쓰러졌고 토랑이 무리를 하려던 순간 누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 목소리만 들었을 때는 상당히 앳된 인물인 것 같네요. 토랑이 열린 문으로 들어갔고 저도 뒤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안쪽에는 목소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족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쉣, 족장님이세요? 목소리랑 매치가 안 되네요. 번역기를 이용해 족장과 대화를 시작했고 고대 게이트에 끼인 공룡을 밀어낸 다음 게이트를 닫자고 제안했는데요. 인간은 믿을 수 없다며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면 생각해보겠다고 합니다. 그 부탁은 오른쪽 구역에 가둬둔 흉폭한 고대 생물을 처치하는 겁니다. 내일 다시 오면 해당 구역을 들어갈 수 있게끔 해둔다고 하네요. 베이컨과 모나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흉폭한 생물의 이름은 크시팍티누스라고 합니다. 게이트에 끼인 공룡은 미니 폭탄으로 밀어내자는 계획을 세웠으나 그 전에 크시팍티누스를 물리치고 마오니족과 협력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정글건 강화 목록을 보면서 오랜 시간 고민하다 먼저 그물총을 슬립건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유는 무기를 강화하려면 많은 돈이가 필요하고 돈을 벌려면 좋은 품질의 물고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강화에는 푸른 순항석이 필요해 레이저 방출기도 업그레이드했어요. 페락에게 마체테에 관하여 물어봤습니다. 심해 광석으로 만든 숫돌이 있으면 마체테의 날을 더 날카롭게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슬립건으로 강화하면서 이제 큰 물고기도 포획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오리아 전기 뱀장어 그리고 메기를 잠재운 뒤 인양을 했고 모두 삼성 품질의 살점을 얻었습니다. 다이브 로그를 확인해보니 큰 물고기가 삼성이면 살점 12개씩 주더라고요. 잡아온 물고기는 요리 강화에 사용해 판매 가격을 더 올렸습니다. 새로운 직원 옴놈의 능력은 음료를 대신 서빙해주는 능력인데 상당히 쓸만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홀 직원을 더 고용할 수 있게 되면 바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매장 매출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었고 텃밭에는 용과가 벌써 다 자라 있었는데 같은 씨앗을 심어도 확률에 따라 특이한 품종이 나온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다음날 곡괭이를 강화한 뒤 화로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게 랭크를 올리려면 추가 화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화로를 설치한 뒤 촌장을 불러 등급 심사를 진행했어요. 원숭이? 아, 원숭이에서 공작새인가요 저거? 뭐 무슨 새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결과 극락조 등급이 됐고 여러가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홀 직원 자리도 늘어나 곧바로 옴놈을 배치했습니다. 이후 마오니족이 말한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쪽에는 또 처음 보는 생물들이 보이네요. 덤블링을 하는 물고기도 있었고 독을 뿜으며 폭발하는 녀석도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더 이동하자 크시팍티누스가 있는 방이 나왔어요. 녀석은 몸을 회전시키거나 지형을 이용한 돌진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진 공격 끝에는 혼자 덩굴에 걸려 딜 타이밍이 생겼어요. 그렇게 피해준 다음 덩굴에 걸렸을 때 샷건을 꽂아 넣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2페이지로 넘어갔고 소용돌이 공격이 2번으로 늘었습니다. 거대한 소용돌이로 저를 빨아들인 패턴은 처음 보는 공격 방식이라 조금 당황했고 흙먼지를 일으켜 시야를 가린 뒤 기습하는 기술도 사용했습니다. 다시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 때는 위쪽에 줄기를 잡아 몸을 고정했어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 결국 쓰러졌습니다. 전리품을 챙긴 뒤 적응되지 않는 목소리를 가진 족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진짜 목소리 적응 안 돼. 족장은 저를 인정해줬고 게이트의 공룡은 어떻게 할 거냐는 물음에 미니 폭탄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어요. 마을로 돌아가기 전 마체테를 예리하게 만들 심해 광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잡았던 생물과 다시 싸워봤는데 이번에도 겨우 쓰러뜨렸습니다. 이름을 확인해보니 오프탈모사우루스였습니다. 이제부터 그냥 탈모라고 부를게요. 이후 여러 생물을 잠재워 포획하며 도감은 삼성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이게 은근 뿌듯해요. 이번 다이빙 로그에서는 물고기 랭크와 가격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큰 철갑상어는 9랭크지만 1레벨 요리 기준 가격이 70돈이었고 반면 암모나이트는 5랭크인데도 72돈이에 판매됐습니다. 미니 폭탄을 누가 설치할지 논의했습니다. 뭐 뻔하죠. 당연히 제가 가야 합니다. 폭탄은 공룡의 입안으로 떨어뜨리라고 하고 예비 폭탄도 하나 더 챙겨준다며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슬립건을 최종 강화하려면 탈모의 수정체 또는 독수리 상어 날개가 필요했어요. 근데 아직 독수리 상어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전에 크시팍티누스가 있던 구역에 있을 것
같아 곧바로 다이빙에 들어갔습니다. 그 장소에 도착하자 딱 봐도 독수리 상어처럼 생긴 녀석이 보였습니다. 이름답게 움직임이 워낙 빨라 잠재우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도 결국 수면에 성공하면서 인양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날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인양으로 잡으면 재료가 나오지 않는 것 같네요. 확실히 알기 위해 탈모도 인양해 봤는데요. 역시나 수정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재료를 얻으려면 힘들더라도 싸워서 직접 채집해야 합니다. 페락에게 심해 광석을 건네 마체테의 날을 날카롭게 했고 요리를 강화하며 새로운 컷신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거다. 거신. 뱀이다 뱀. 뱀이 싹 나오겠죠? 싹. 오늘의 메인 메뉴는 탈모와 가오리 그리고 암모나이트 구이입니다. 옴너미 음료를 대신 서빙해주기 때문에 이제 코코넛과 망고 쉐이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비싼 물고기를 계속 팔다 보니 수익 그래프가 눈에 띄게 올라갔네요. 야밤에 수류가 폭포에 있는 개상에게 말을 걸자 눈이 충혈된 게 상태가 영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미연씨 게임에 빠져버렸기 때문이었고 일단 마을로 데려가려고 했으나 갑자기 미타라는 인물이 말을 걸었습니다. 참고로 미타는 게임 미사이드의 주인공입니다. 저도 직접 해봤는데 미연씨 공포 게임입니다. 개상을 자기 세계로 데려가 버렸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순간 주변 세계가 바뀌면서 미타와 게임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 게임은 타이머가 0이 됐을 때 누가 먼저 버튼을 누르는지 겨루는 방식입니다. 반응 속도 게임이네요. 누르는 키가 뭔데요, 이 사람아? 네모? 뭐야? 타이머가 끝난 뒤 체크 표시가 나와야 그때 버튼을 눌러야 했어요. 이후 3번 연속 이기며 승리했지만 다음 게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주기적으로 나오는 레이저를 레버 사이로 통과시켜 끝까지 보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뜬금없이 레이싱 게임이 나왔습니다. 3종류 정도의 공격을 피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흑발물을 던져 미타의 코어를 파괴하면 끝인데요. 이런 게임을 데이브 더 다이버에서 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현실로 돌아오자 미타도 함께 와 있습니다. 다행히 이 미타는 다른 버전이라 착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직원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다음날에는 문화에게 폭탄을 받은 뒤 잠시 잊고 있었던 버드헌팅 퀘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숲에 들어가 새 표시가 있는 장소로 가면 버드헌팅을 시작할 수 있어요. 방법은 새를 총으로 맞히면 되고 보상으로 잡은 새의 고기를 얻습니다. 고대 게이트로 가기 전 날카로운 마체테를 사용해 늑대 거북이 있는 장소에 들어갔는데요. 안에는 예상보다 훨씬 거대한 녀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와, 뭐야 이거? 예? 좀 징그러운데? 위쪽에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고리가 있네요. 이 게임의 보스들은 돌진 공격 하나씩은 꼭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긴 목을 크게 휘두르거나 앞으로 길게 뻗어 물어뜯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려 찍는 공격도 사용하네요. 지금까지 경험으로 분명 약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목을 공격하자 데미지가 더 들어갔어요. 후크건으로 이동하며 목을 중심으로 공격했고 잠시 후 녀석은 화가 나면서 회전한 채 이동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마침 리프트백을 가지고 있어서 피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다만 거북이라 그런지 체력이 정말 높은 게 느껴집니다. 수많은 총알을 쏟아붓고 나서야 마침내 쓰러뜨릴 수 있었고 전리품까지 챙긴 뒤 작살총으로 독수리 상어도 잡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날개가 나왔네요. 고대 게이트로 이동했고 뛰어나오지 못하는 공룡을 보니 조금 불쌍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새끼가 죽은 줄도 모른 채 찾아왔다가 며칠째 문에 끼어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도 임무를 위해 폭탄을 던지려는 순간 공룡이 갑자기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바람에 공룡의 뱃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정신을 차리자 문화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심장에 폭탄을 설치하자는 문화, 상당히 잔인합니다. 조금 놀라게 하는 정도라고 걱정하지 말라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공룡의 내부는 상당히 징그러워요. 천장에서는 위산이 계속 떨어졌고 그걸 피하며 심장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공룡 내부 장면은 조금 역겨우니까 보실 때 이해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가면 기생충 같은 생물이 나오는데요. 근접 공격으로 없애야 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움직이는 조직을 발판으로 삼고 또 다른 조직을 잡아당겨 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뭐야 이게? 아니 데이브 더 다이버는 꼭 이런 좀 징그러운 걸 넣어도 돼 이거?
거의 마지막쯤에? 뭔지 모를 가스를 타고 위쪽으로 이동하면 그 끝에는 기어오를 수 있는 세포벽이 있고 위쪽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폭탄을 설치할 만한 위치에 설치했습니다. 이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라고 했는데요. 아무리 봐도 전혀 안전해 보이진 않습니다.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놀라게 한 수준이 아니라 공룡의 내부가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데이브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폭탄의 위력을 잘못 계산했다고 하네요. 암튼 위쪽으로는 탈출하기 힘드니 아래로 내려가 보라고 합니다. 폭발로 인해 물이 차오르면서 다시 잠수를 해야 했고 장기들이 발작하고 있어 빠르게 내려가야 했습니다. 앞에서 봤던 장애물들을 피하고 조직을 작동시키며 이동했습니다. 그러다 수상한 구멍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대충 어떤 구멍인지 감이 오긴 합니다만 다른 방법이 없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 솟아오르는 배설물들을 피하며 이동해야 했고 조금 더 가자 두 번째 구멍이 나왔습니다. 더럽긴 하지만 직접 열어야 했어요. 아, 나 데이브 더 다이버 이거. 여긴 어딘? 와, 여기 어디야? 모든 게 반대로 되어 있어. 먹혀버렸어. 대박이다. 예비 폭탄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데이브 더 다이버 2가 나오면은 저기 배경으로 또 스토리가 시작될라나. 폭탄을 이용해 뒤집힌 공간에서 빠져나왔지만 정신을 잃은 뒤였어요. 주변에 악어들이 물려들기 시작합니다. 코브라가 총을 쏴보겠다고 하자 또 하나의 미니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총으로 악어를 맞히면 잠깐 멈추기는 하는데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코브라는 직접 호수로 들어가 데이브를 구하러 갔습니다. 안돼 데이브. 코브라가 멋있죠. 와, 영화요 영화. 안돼, 뒤를 조심해. 이대로 샹크스? 진짜로? 진짜네? 어떡해? 잠시 후 정신을 차렸지만 이미 코브라의 한쪽 팔은 사라진 상태죠. 상황을 들은 데이브가 사과하자 모두 무사하니 괜찮다고 말하고 약을 바르면 금방 나을 것 같다는 테토남. 정말 낭만이 미쳤습니다. 아무튼 수령을 없앤 덕분에 마오니족이 고대 게이트를 막았다고 하네요. 잠깐 밖으로 나가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싶었으나 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문화가 드론을 통해 마을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글 DLC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카의 음악을 듣고 있는 아이들과 신타, 대장간 일을 하고 있는 페락과 오밀라, 우즈메에게 요가 동작을 알려주는 보니타, 옆에는 귀여운 온놈도 있습니다. 나무 조각상을 만들고 있는 페네브. 이처럼 평화로워진 마을의 모습을 보여준 뒤 카메오 캐릭터들이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마지막에는 엔드 유라는 문구와 함께 드론 영상을 행복하게 보는 데이브가 나왔어요. 그때 누군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한 사람은 본편의 총기 제작자 더프였습니다. 코브라의 팔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며 자기가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고 합니다. 더프가 진짜 능력자라니까. 아이언맨 느낌인데? 그리고 다음날 더프의 선물이 도착해 있습니다. 상자 안에는 의수가 들어있었고 코브라는 곧바로 의수를 착용했습니다. 끼워도 되는 건가? 저렇게 그냥? 더 멋있어졌네.
어째 전보다 더 강해진 것 같다고 하는데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브라에게 아이언 펀치라는 새로운 기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암튼 100% 달성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물고기 도감 삼성작, 모든 도마뱀과 곤충을 잡고 또 모든 퀘스트와 정글 업적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호감도도 최대로 올릴 계획입니다. 우선 마린카 블룸의 꽃을 성장시켜 2단계까지 올린 다음 늑대 거북을 잡았다는 소식을 전하자 사토도 직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엔딩 이후 반초에게 말을 걸어봤는데 위기의 순간에 도와주지 못했다고 하며 예전에 무술을 배운 적이 있으니 필요하다면 불러달라고 하네요. 이 내용은 아마 후속작 반초 더 셰프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과 한마디씩 대화를 했고 도마뱀 도감을 채우기 위해 잡아둔 도마뱀을 리파에게 선물했습니다. 보상으로 키링을 받았는데요. 상당히 귀여운 맛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재료로 저격총 강화도 진행했습니다. 못 보던 거다. 오, 놀래라. 탄약의 방금 맛을 본 것 같은데. 굿. 저격총을 마지막 단계인 강력 철갑탄 스나이퍼까지 강화를 하면서 정글건의 파워를 달성했습니다. 거대한 사슴벌레를 잡으라는 서브 퀘스트 진행을 위해 세타 숲에 들어가자 퓨리타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나무를 베어내는 것까진 좋았는데 갑자기 거대한 두꺼비가 나타났습니다. 녀석의 체력은 무려 1610. 역시 보스는 보스입니다. 새로 배운 아이언 펀치를 선방으로 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두꺼비의 범위 공격에 좀 놀라긴 했지만 못 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두꺼비를 쓰러뜨리고 퓨리타 목재를 챙겼어요. 거대 사슴벌레를 찾으러 가는 길에 아직 잡지 않은 풍뎅이와 사슴벌레도 발견했고 모든 배틀에서 이기며 곤충 도감을 조금씩 채워갔습니다. 사방에 몬스터가 있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곤충이 보인다면 잡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거대한 사슴벌레를 발견했고 거대 곤충과의 대결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곤충 3마리를 출전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배틀이 시작됐으나 크기에서부터 압도됐습니다. 보스 배틀. 와, 씨. 생긴 거 봐라. 다라이 봐라, 다라이. 그래도 가위바위보는 운이니까 어쩌면 이길 수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스탯 차이가 너무 큽니다. 비기기만 해도 큰 데미지를 받는 상황이라 결국 3마리가 모두 쓰러졌습니다. 다행이라고 한다면 녀석은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곧바로 다른 곤충 3마리로 준비했지만 1군도 진 상대를 2군으로 이기는 건 무리가 있죠. 조금 더 강한 곤충을 모은 뒤 다시 도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길로 이동 중 누군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심각한 탈수 증세를 보여 물을 건넸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남자의 이름은 윌리엄, 게임 2포인트 뮤지엄에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참고로 이 게임도 꽤 재밌으니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윌리엄은 몬스터에게 빼앗긴 웹블루스의 뼈 42개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뼈는 숲의 동물과 전투를 하면 보상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마을로 돌아온 뒤 퓨리타 목재를 건네자 금방 슬라임 장난감을 완성했습니다. 장난감을 곧바로 페락에게 가져갔고 페락은 장난감을 딸 사니아에게 선물했습니다. 보답으로 대장간 관련 작업을 2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네요. 다음날 아침 예전에 촌장의 다리를 다치게 한 바다하고 수롱이 다시 나타난 것 같다고 합니다. 호수 안쪽 약 10m 지점에 있는 방벽을 확인해달라고 합니다. 할인된 가격으로 금을 재련하고 슬립건까지 최종 강화를 한 후 호수에 들어가 무기 테스트를 했습니다. 슬립건은 사거리가 짧은 대신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물고기가 뭉쳐있는 곳에 사용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저격총은 이제 한 발당 288 데미지를 줍니다. 게임 초반에 오래 걸렸던 검정 카이만도 이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으며 호수 곳곳을 돌아다니다 심벌이라는 무기를 발견했는데요. 공격을 맞은 물고기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길을 헤맵니다. 덩치가 큰 탈모에게도 시험해봤는데 똑같이 혼란 효과가 적용됐어요. 다만 체력이 높아 잡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슬립건으로 잠재운 뒤 인양을 했고 고대 공룡이 쓰러져 있던 장소로 가보니까 아직 사체의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채집을 통해 살점을 수집했고 다음 무기 강화를 위해 금을 캔 뒤 올라가던 중 방패 하나를 주었습니다. 마우니족이 쓰던 방패에 하이호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래사장으로 가자 윌리엄이 전시 공간을 보여줍니다. 공룡 뼈를 모아오면 이곳에 전시된다고 하네요. 한 번 더 호수에 들어간 뒤에야 방벽의 위치를 발견했습니다. 후주메에게 보고를 해야 하지만 호수에 들어온 김에 장사 재료도 함께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늘 하던 대로 영업을 시작했어요. 그때 잠시 딴 생각하다가 원숭이를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촌장님은 매우 불만족했지만 그래도 뭐 매출은 나쁘지 않네요. 이후 가게의 등급을 올렸습니다. 오, 뭐야 이거. 뭐지?
제 이름이 뭐지? 극락조에서 말레이맥 등급으로 올라갔는데요. 업적을 확인해보니 아직 최고 등급은 아닙니다. 페네브가 마을을 도와준 기념이라며 조각상을 만들어줬고 샷건은 블랙 피라냐의 이빨만 있으면 마지막 단계까지 강화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블랙 피라냐를 잡아 필요한 이빨부터 얻은 다음 모든 물고기를 삼성으로 채우기 위해 찾아낸 물고기는 칠리건으로 잠재운 뒤 안전하게 포획해 삼성으로 등록했습니다. 근데 도감을 살펴보니까 아직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물고기가 보였어요. 세 가지 경우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호수가 정화되면서 새로운 어종이 들어왔다. 두 번째는 아직 가보지 못한 장소가 있다. 마지막은 통발로만 잡을 수 있는 갑각류가 남았다는 경우였습니다. 일단 미끼로 사용할 랭크가 높은 철갑상어를 잡고 통발을 설치했는데요. 잠시 후 통발을 확인해보니 마론과 가시가재가 삼성으로 잡혀 있습니다. 도감에도 제대로 등록된 모습을 확인했고 다음 발견한 물고기는 몸집이 정말 작은 녀석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이걸 왜 못 잡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쯤 벽 틈에 숨어버렸습니다. 조금 기다리니 다시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했어요. 일단 거리를 두고 저격총으로 죽였는데 생각해보니 이렇게 죽어버리면 삼성으로 등록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나타난 녀석에게 그냥 무지성 달려들어 슬리건을 맞추면서 삼성으로 포획했습니다. 참고로 우타라 호수는 크게 세 가지, 상단, 하단, 마지막은 호수 및 바다입니다. 호수 및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다 보니 이제 세 종류만 더 삼성으로 만들면 되고 이어서 두 종류를 더 포획해 마지막 한 녀석만 남았습니다. 생김새를 보아하니 통발로 잡아야 하는 갑각류로 보였어요. 하지만 통발은 최대 강화 기준으로도 3개밖에 설치 못하기 때문에 먼저 하단에 설치해둔 통발을 확인했습니다. 아쉽게도 등록된 가재들만 중복으로 잡혔고 몸도 많이 무거워진 상태라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중간 정리, 상단에는 아직 물고기 한 마리와 가재 한 마리 그리고 보스 수롱도 남은 상태입니다. 하단은 물고기 한 마리와 가재 한 마리가 남았고 호수 및 바다는 갑각류 한 마리만 남아있는데요. 먼저 수롱 퀘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촌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노을이 지기 시작하는 저녁에 나타난다고 하네요. 샷건을 마지막 단계까지 강화한 다음 다이빙했습니다. 피라루크에게 강화된 저격총을 한 발 매기고 녀석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샷건의 차징 공격을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무려 190 데미지, 확실히 최종 강화 무기답게 화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다음 아직 잡지 못한 갑각류를 위해 통발을 설치하고 잠시 뒤 확인해보니 블루야삐라는 새로운 가재가 잡혔는데 아쉽게도 이성입니다. 다른 곳에 설치한 통발도 확인했지만 이쪽도 이성으로 나왔네요. 이거 아무래도 노가다를 좀 해야 할 것 같죠. 이후 호수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아무리 찾아도 새로운 물고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마을을 돌아다니며 곤충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고급 화로를 발견했는데 기존 화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반초 그릴에 설치해보니 구이가 훨씬 빨리 익고 글리는 속도도 느리다고 하네요. 직원들을 파견도 보낼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파견을 보내면 선택한 재료를 가져오는 기능인데요. 그래서 일하는 직원 제외 직원들에게 타마린드를 가져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력 메뉴인 탈모머리 통구이에 타마린드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새로 설치한 고급 화로가 확실히 있는 속도가 빠르기는 하지만 부채가 이미 있는 상황이라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네요. 근데 꼬치구이에 집중하다 원숭이를 또 놓쳤습니다. 그렇게 이번 영업에서는 별점 5개를 받지 못했습니다. 물고기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도마뱀도 미리 조금씩 잡아두기로 하고 다음날 아침에는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전에 낚싯대를 줬던 바수가 이번에는 우타라 낚싯대를 줬습니다. 성능이 하이엔드급이라 따로 강화할 필요도 없는 장비예요. 낚시로만 잡히는 물고기가 있어서 나중에 도감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좋은 선물입니다. 세타숲으로 이동해 거대 사슴벌레와 리벤지 매치를 전에 사용했던 곤충보다 강한 녀석들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출전시킨 곤충은 체력을 하나도 깎지 못하고 쓰러졌고 다행히 두 번째 곤충이 상대 체력을 3분의 1 정도까지 줄였습니다. 마지막은 공격이 가장 높은 녀석을 출전시켰습니다. 총 3번의 공격이 들어가면서 마침내 거대 사슴벌레를 쓰러뜨렸어요. 아쉬운 점은 거대 사슴벌레를 잡아도 배틀에 출전시킬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암튼 소식을 전하자 오도까지 직원으로 합류했고 리파에게 잡아온 도마뱀을 선물하면서 도마뱀 도감도 조금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육쟁이 바글바글해질 걸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네요.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이는 개상에게 말을 걸어봤는데 캐릭터 조각상을 만들었다며 선물로 줍니다. 이 조각상은 게임 휴먼 폴 플랫에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일단 물고기 도감부터 끝내자는 생각으로 호수에 들어갔습니다. 해야 할 일은 전과 같이 먼저 랭크가 높은 물고기를 잡고 그 물고기를 미끼로 통발을 설치한 다음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 확인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 삼성이 생각보다 정말 드럽게 안 나온다는 점입니다. 결국 마지막 통발에서 블루야삐 삼성을 얻는데 성공했어요. 수면 위로 올라오니 노을이 지고 있어 바로 다음 다이빙을 시작해 수롱이 있는 방벽으로 갔습니다. 안쪽에는 딱 봐도 흉폭해 보이는 거대한 악어 한 마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악어답게 패턴은 물기, 대시한 뒤 주둥이로 올려치는 공격과 꼬리치기도 사용하네요. 우와! 그러다 땅을 강하게 내려 찍는데 혼자 나무 뿌리에 몸이 갇혀버립니다. 그 틈에 강화된 총으로 공격을 넣자 곧바로 2페이지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딱히 새로운 패턴이 나오지
나오지 않았고 무기가 강해진 덕분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롱은 쓰러졌습니다. 전리품을 챙긴 뒤 설치해둔 통발을 확인하자 마침내 붉은 늪 가재가 삼성으로 나왔고 이제 호수 상단은 물고기 한 마리만 잡으면 끝이 납니다. 다만 호수 하단과 밑바다는 계속 통발을 설치해야 하죠. 수렁을 쓰러뜨리고 얻은 이빨을 가져다 주자 보답으로 팔찌를 만들어줬습니다. 팔찌의 능력은 근접 무기 데미지를 30%나 올려주는 효과였는데 글쎄요, 딱히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고기를 찾기 위해 다이빙을 하고 수렁이 있던 장소를 확인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을 진행하면서 보스가 있던 자리엔 새로운 생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처음 보는 작은 물고기들이 있었고 슬립건으로 포획하자 뉴라는 문구가 나타나면서 상단부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호수 하단에도 보스 늑대거북을 잡은 적이 있어 자리로 가봤습니다. 역시나 처음 보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름은 불꽃장어였네요. 곧이어 운 좋게 첫 번째 통발에서 시그널 가재가 삼성으로 잡히면서 호수 하단 도감도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호수 밑바닥에 서식하는 정체불명의 갑각류 한 마리뿐. 바로 이동해 탈모부터 잡고 이후 통발을 확인했지만 아쉽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장사는 무난하게 흘러갔는데요. 수익도 꾸준히 오르면서 제법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어느새 랭크업 조건까지 달성해 촌장님께 등급 심사를 부탁했습니다. 와우. 지금까지 달성한 등급들이 나온 것 같은데? 뭐야, 곰이야? 그 결과 마지막 등급인 태양곰에 도달했어요. 다음날에도 장사 통발에 사용할 재료를 잡은 뒤 통발을 확인했는데요. 그토록 기다리던 시우르 콥테루스가 드디어 잡혔으나 하지만 등급은 2성이었어요. 다행히 옆에 설치해둔 두 번째 통발에서 원하던 3성이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낚시로만 잡을 수 있는 물고기를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낚싯줄을 마지막 단계까지 강화했고 민물새우 미끼도 구매했어요. 먼저 폭포에 들러 낚시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차례 찌를 던진 끝에 나오는 물고기를 전부 잡았어요. 다행인 점은 낚시로 잡은 물고기는 무조건 삼성으로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저녁 장사를 마친 뒤에는 직원 교육을 진행하면서 두 번째 스킬도 해금했습니다. 옴놈은 원숭이를 쫓아내는 새로운 능력을 배웠고 야스토는 어메이징 스파이더 웹을 습득했는데요. 이제 거미줄로 꼬치구이까지 가져갑니다. 트위드는 따로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파견을 나간 사토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돌아오면 강화를 할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페네브의 새로운 퀘스트는 필요한 재료를 가져오면 꼬치 보관대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마침 재료를 가지고 있어서 바로 제작했어요. 완성된 보관대는 가게에 설치했고 효과는 장사 시간대에 알아볼 예정입니다. 전에 킥보드를 줬던 림보는 호감도를 끝까지 올리면 전동 스쿠터를 줍니다. 이후 세타 숲으로 이동해 본격적으로 낚시를 진행했고 숲에는 낚시 포인트가 3곳이나 있어서 이리저리 이동해야 했어요. 꽤 오랜 시간 낚시한 끝에 모두 삼성으로 채웠습니다. 그 와중에 꽃도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어 바로 진화시켰습니다. 뭐지? 디지몬이다, 디지몬. 꽃이 진화를 합니다, 이제. 이후 사토가 찾아와 제 덕분에 이 지역에 마린카를 모두 모았다고 보상으로 집을 꾸밀 수 있는 새로운 지붕을 받은 다음 마린카 앱을 열어보면 사토가 라플레시아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곤충 도감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달성도는 82%, 6마리만 더 잡으면 됩니다. 곤충은 숲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니 일단 세타 숲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풍뎅이를 쫓아낸 뒤 어딘가 갔다 오면 다시 나타나는지를 실험했습니다. 하지만 따로 리셋이 되지는 않네요. 동시에 몬스터들과 전투를 하며 웹블루스의 뼈도 모았습니다. 그러다 전에 림보가 세타 숲육 장비를 판매한다고 했던 게 떠올라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온 김에 주민들의 호감도 작업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먼저 주민에게 좋아하는 물건을 물어보면 소지품 위에 하트 표시가 생깁니다. 그 물건을 선물하면 주민의 호감도를 크게 올릴 수 있어요. 또 호감도는 단계가 오를 때마다 보답으로 선물을 줍니다. 이게 어떤 물건을 받을지 몰라 은근 기대가 돼요. 아무튼 마을을 돌아다니며 선물 공세를 시작했고 세타 숲 장비를 전부 구매했습니다. 가게 영업에 필요한 물고기는 이제 말 안 해도 꾸준히 했고
했고 파견해서 돌아온 사토를 교육시켰습니다. 요리를 한 번에 완성하는 능력이 있었고 방랑조도 홀 직원으로 좋다고 해서 교육을 해봤는데요. 두 번째 능력이 파견 관련으로 나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제 저는 꼬치만 구우면 됩니다. 사토가 음식을 원거리로 서빙하고 다음 야스토는 음식과 꼬치구이를 거미줄로 빠르게 가져가고 마지막으로 옴놈은 음료도 서빙하는 데다 원숭이까지 쫓아내요. 정말 마음에 드는 조합이네요. 그나저나 비가 올 때만 잡을 수 있는 달팽이 때문에 퀘스트를 아직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암튼 숲으로 이동해 구매한 장비를 착용했고 파티가 강해지면서 일부 몬스터는 전투 없이도 제거할 수 있어요. 여긴 곤충뿐만 아니라 도마뱀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도마뱀은 잡아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늪에 도착하자 거대한 가물치가 나타났고 곧바로 전투가 시작됐는데요. 선빵은 코브라의 아이언 펀치, 그 다음에는 데이브의 배치기를 사용했습니다. 문화는 버프와 디버프를 걸어주며 전투를 지원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전투가 진행되어 잠시 후 가물치를 쓰러뜨렸고 보상으로 웹블루스의 뿔을 주네요. 이건 윌리엄이 찾고 있던 그 뿔입니다. 그리고 문화가 레벨 10을 달성하면서 드론의 습격이라는 기술을 배웠는데요. 다음 전투에서 스킬을 시험해보니 그동안 문화는 서포터라고 생각했는데 레벨이 어느 정도 오르고 나서부턴 딜러였습니다. 이후 세타숲을 돌아다니며 도마뱀과 곤충을 계속 찾았고 비틀 배틀도 반복하다 보니 나름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보자기 표시가 있는 곤충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높은 편인데 이 곤충이 보자기를 내서 이기거나 비기면 체력을 크게 회복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버티는 식으로 하면 마지막엔 체력이 더 높은 쪽이 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감에 있는 곤충의 배경을 보면 출현 장소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어요. 청록색 숲 배경이면 세타숲에서 나오는 곤충이고 벽돌벽이 있으면 무라오신전입니다. 좌우에 큰 식물이 있는 배경은 수루가 폭포인데 배경이 어둡다면 밤에 등장한다는 뜻이에요. 이후 버티는 방식으로 배틀을 계속 진행하면서 신전에서 나오는 곤충을 전부 잡았어요. 마을로 돌아와 도마뱀을 다시 리파에게 선물했고 윌리엄에게는 모아온 뼈와 뿔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윌리엄이 완성된 웹블루스 골격을 보여준 다음 마지막 직원으로 윌리엄까지 합류했습니다. 직분의 호감도를 끝까지 올리면 매일 아침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처음 마을에 왔을 때 가장 심하게 경계를 했던 인물이었지만 친해지고 나니 츤데레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잡지 못했던 달팽이를 포획했습니다. 바로 키나에게 가져다 주면서 모든 서브 퀘스트를 완료했어요. 다시 숲으로 이동하자마자 알림이 들렸습니다. 확인해보니 체력이 너무 높아 버티기 전략은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공격력이 높은 곤충을 출전시켰습니다. 운이 좋게도 가위바위보에서 한 번도 지지 않으면서 승리했습니다. 이후에는 꽤 오랜 시간 동안 돌아다녔어요. 전투도 하고 이동도 하며 새로운 생물을 찾아봤는데 중복으로 나오는 녀석들이 많아지면서 찾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포기할 때쯤 가물치가 나왔던 늪에서 예쁘게 생긴 도마뱀 한 마리를 잡았으나 그 뒤로도 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업이 끝난 뒤에 수루가 폭포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나방을 잡았는데요. 이제 남은 건 사슴벌레 딱 한 마리뿐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마침내 그 녀석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공격형 곤충인데 체력까지 상당히 높았어요. 어떤 곤충을 출전시킬지 오랜 시간 고민 끝에 결국 버티는 전략 대신 스탯이 조금 낮더라도 최대한 비슷한 능력치를 가진 곤충으로 대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가위바위보는 비기면서 손해를 봤어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승부까지 연달아 지면서 체력이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도 네 번째 승부에서는 이겨 데미지를 준 다음 다섯 번째 보자기로 승리해 체력을 어느 정도 회복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비기면서 또다시 손해를 받고 하지만 일곱 번째의 보자기로 이겨 다시 체력을 채웠습니다. 그러다 상대도 보자기로 승리하면서 끝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마지막 턴에 가위로 이기며 데미지를 넣었습니다. 결국 아주 근소한 차이로 마지막 사슴벌레에게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곤충 도감을 전부 채웠으나 업적은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확인해보니 거대 곤충 두 마리를 잡아야 한다고 하네요. 구두에게 찾아가 이야기하자 자기가 착각했다며 아직 한 마리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거대 곤충은 신전 지하 2층에 있다고 해서 바로 이동했습니다.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아 곤충을 발견했고 이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공격형 곤충부터 출전했겠습니다. 예상대로 스탯 차이가 너무 커 패배한 다음 이번에는 버티는 전략으로 도자기 곤충 3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출전한 곤충이 방어에 계속 성공하면서 나머지 두 마리는 꺼낼 필요도 없이 첫 번째 곤충만으로 승리했어요. 3마리가 출전하는 배틀에서는 체력 합산으로 계산되는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곤충 도감도 100% 달성했습니다. 이제 정글 업적은 명사수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 업적은 수루가 폭포의 사격장에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집중 능력을 사용하면 시간이 느려지기 때문에 쉽게 달성했고 그동안 모아둔 장식품으로 집도 한번 꾸며봤는데 이게 맞나 싶네요. 다시 리파에게 찾아가 잡아온 도마뱀을 선물한 다음 남은 녀석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문제는 하루에 한 마리만 선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후 숲에서 많은 시간을 갈아 넣었고 근데 웃긴 건 마지막 도마뱀은 숲이 아니라 폭포로 가는 길에서 발견했다는 거였어요. 이름은 차콜 비가이입니다.
차콜 비가이. 차콜 비가이. 하지만 앞서 말했듯 도감 등록은 하루에 한 번만 가능하니 남는 시간에는 주민들의 호감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림보에게 선물용 물품을 구매한 뒤 주민들에게 나눠줬고 다행히 좋아하는 물건이 아니더라도 괜찮은 선물이라면 호감도가 조금씩 올랐어요. 그러다 가게 직원들도 말렙 달성, 꾸준히 선물을 준 결과 어른들의 호감도는 모두 최대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이 2명과 강아지 마로네도 호감도를 올려야 했어요. 마로네는 구운 고기를 좋아합니다. 모닥불에서 고기를 구운 뒤 먹이로 주면 호감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아이들은 만화책이나 게임기 같은 물건을 좋아했지만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그냥 나비를 선물했어요. 솔직히 싫어할 줄 알았는데 적당히 좋아해줘서 다행입니다. 이제 가게 영업은 건너뛰면서 호감도 작을 했고 먼저 마로네의 호감도를 끝까지 채웠습니다. 다음 마지막 도마뱀을 선물해 도감을 완성했는데요. 아쉬운 점은 사육장엔 최대 7마리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카와 비마에게 적당한 선물을 주면서 모든 주민의 호감도 작업을 끝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브 더 다이버 정글 DLC 100%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